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 봉쇄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우려가 해소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오늘 매도세가 강할 수도 있고요. 내일은 또 배당 날이기 때문에 배당이 확정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종목별로 떨어질 때를 기회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16% 상승한 3,00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6% 상승한 1,02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요,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다우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IT의 강세, 반도체 지수의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T 섹터가 내년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 달 들어오면서 계속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천도 했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올 여름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안 움직일 거니까. 내년 빠르면 1월 달, 늦어도 3월 달에 움직일 거니까 12월 달서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를 올 여름부터 8월, 9월, 10월 달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진짜 12월 달 되니까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저희 가족분들은 10개의 종목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IT 부품주들은 전체 포트비 중에서 못해도 30% 정도는 건져놔야 됩니다. 많이 넣는 사람들은 뭐 50%, 70% 꽉 채워놔도 상관없어요. IT 부품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도 이따가 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IT 부품주를 계속 미친 사람처럼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IT 부품주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 확인을 해줬잖아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나쁘면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역사상 사상 최고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관련된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들, AMD,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더 올라간답니까? 인공지능, 그렇죠? 앞으로의 그 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연말을 앞두고 얘네들은 파티 중이에요. 얘네들은 산타랠리죠. 얘네들은 막 파티 중인데 우리나라는 파티는 아니고 그냥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급락은 안 나오니까 다행이고, 급락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 시장의 IT가 그렇게 급등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IT, 미국만 IT 합니까? 우리나라도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뭐 그 외에서도 우리나라 뭐 굴뚝 기업들 그 두 개 빼고도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물론 다 LG 그룹 주네요, 다. 그 뭐 삼성전기 그 외에서도 뭐 IT 우리나라 강국이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뭐 우리나라보다 그럼 뭐 저기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 뭐 일본이 강국이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강국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그 IT 섹터들은 너무 못 간 게 억울하기는 한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IT가 강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야죠. 그래서 전 세계 그 가전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곽광을 받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섹터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간다. 그래서 아침에서는 흔들릴 때에서는 그냥 저점 매수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죄다 올라왔어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코스피 보면은 지금 3,000을 안착을 했죠? 자, 3,000을 안착을 했으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3,000 안착한 이후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중이다.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급등을 안 나오는 건 내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은 배당락일이라서 떨어질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 빠져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세력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떨어뜨려갖고 싸게 개인들한테 물량 주게.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아, 내일은 개파락이구나 라를 다 알면 거꾸로 안 빠집니다.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내일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흔들린다. 개파락이 떨어진다. 그럼 세력들은 거꾸로 아주 청개구리처럼 얘네들은 거꾸로 움직여요. 내일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흔들리는 흐름은 걱정할 게 없다. 어차피 흔들려봤자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배당락 때문에 지수가 흔들린다. 그러면 좋은 종목들 싸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요. 특히 IT 섹터를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1월 3일 날 정초서부터 일주일 동안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쫓아가지 말고 흔들릴 때 싸게 사자라는 얘기인데 저점 매수만 잘해주면 수익 내기 좋습니다. 내년장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IT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IT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개별 잡주들이 있죠. 중소형주들 다 같이 움직일 거여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인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도 내년에서는 3,050과 3,100을 돌파를 하면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종목들이 태어나요. 바닥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바닥에서 후성처럼 455%, 에코프로비엠처럼 1000% 올라가는 종목들도 생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작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에코프로도 추천했고 LNF도 추천하고 그랬는데 바닥에서 1000% 가고 그랬어요. 얘가 바닥에서 지금 거의 1050%인가 갔던 종목이고 LNF도 그 정도 갔고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갔고 그랬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에코프로도 이거 2만 얘가 아니네. LNF인가? LNF. 얘 맞네요. LNF. 얘를 27,000원에서 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25만 원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또 내년에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좀 그렇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태어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응애하고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가면 되고 오늘 보니까 아침보다 지금 엔터주도 강하고 게임주도 강하고 IT 부품주들도 강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하네요. 근데 저기 애들은 어디 애들이요? 요거는 움직임이 좀 덜한데 제약주들은 어제 올랐다고 오늘은 얘네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제약주도가 급등하기보다는 저는 IT 부품주에 집중하라 그랬는데 IT 부품주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증거는 미국 시장에서 찾으면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갔다. 전 세계에서 IT 강국은 우리나라를 뺄 수가 없다.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IT가 갈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로봇과 인공지능과 로봇, 그 레이다, 라이다, LDS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들 이게 인공지능한테서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00 안착하고 정배열 중이다 말씀 주셨고요. 내일 배당나게 되면 좋은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IT 부품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12월부터는 추천도 드렸었죠.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SLP 반도체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PI 첨단 소재 보합권에 있습니다. 다음날 편입된 PI 첨단 소재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BH 0.6% 마이너스입니다. 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71.1%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어제 편입된 BH 0.7%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솔브레인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을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이제 IT 소재 부품 이쪽 관련주 쪽인데 소부장이라고 이미 작년도서부터 유행했던 단어죠.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IT 섹터가 움직이려면 뭐 IT를 뭐로 만들 거예요? 뭐 식물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뭐 조미료 넣고 고추장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로 만들어요? 그런 이제 소재 부품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르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런 이제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작년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수소 이슈라든지 뭐 등등의 이슈인데 바로 이 솔브레인이 바로 이제 불화수소를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뒤에 머티리얼즈 이게 재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머티리얼즈, 뭐 워닝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뭐 하나 머티리얼즈 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인데 그런 종목과 이제 솔브레인도 그래서 과거 그 일본에서 이제 불화수소 우리나라 딴지 걸 때 그때서 이슈가 됐었던 그래서 후성과 솔브레인 기사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거기다 2차 전지 전해질도 하고요. 그러니까 후성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솔브레인 쪽은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쪽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OLED 장비주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OLED TV라든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생산량들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건데 거기에 이제 소재 부분, 그래서 솔브레인은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까지, 2차 전지까지 세 개의 이제 소재 부품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다 납품을 합니다. 뭐 실적은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솔브레인이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또 다시 그 PR 첨단 소재 그다음에 또 뭐 얘기했었죠? BHI 다음으로 하나를 또 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안 가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섹터가 내년에 좋아질 건데 이게 안 간다. 당연히 이쪽이 가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뭐 집을 짓더라도 그냥 시멘트 하나 그냥 푸대기 하나 딱 놓고 하면 지어집니까? 아니죠. 거기다 이제 그 철근도 있어야 될 거고 물도 섞어야 될 거고 모래도 섞어야 될 거고 이런 이제 재료들이 여러 가지 융합이 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집이 세워지듯이 반도체 IT 섹터가 간다라 그러면 이런 이제 소재 부품주들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MLCC 그다음에 PCB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년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핸드폰 관련주들 뭐 카메라 같은 경우들은 그냥 핸드폰에서 카메라 2개에서 4개로 들어갑니다. 3개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슈였는데 이제는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가 레이더랑 라이다랑 그다음에 LDS 센서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이런 이제 센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 또 보면 또 다 그게 또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는 MLCC도 갖고 있고 PCB도 갖고 있고 카메라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얘가 가든 제가 가든 요놈이 가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내년에 IT 부품주의 전성시대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내년에 보면 알겠죠. 어쨌든 그 중에 그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화수소 관련주 솔브레인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BH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PCB 관련주 쪽이고요. 지금 일양 이익 패턴에서 지금 일양 3억 정도로 눌리고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다 있는 종목은 갈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겁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트론도 딱 요 모양이었거든요. 제가 파트론을 요 모양에서 조정받으면 10,000원에서 추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파트론이 요 모양에서.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눌릴 때 요 정도 모양에서 제가 봤거든요. 오케이, 요거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돌렸구나. 그래서 요거 조정받으면 이제 요거 다시 추천해야지 그러는데 어라, 이거 도망가요. 아씨, 지금 조정받으면 더 사야지 했는데 조정받네. 해서 좀 내려오면 사야지 했더니
이때 이때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추천해야지 했더니 또 도망갑니다. 한 번 도망가더니 내려오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IT들이 지금 다 좋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는데 한 번 돌파를 하고 나서 떨어지느냐? 거의 그럴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한 번 돌파하고 나서는 계속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번 뚫어놨죠? 그러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하다가 뭐야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서 쫓아가는 경우들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쫓아가라? 아니지. 그때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째려보고 있다가 싸면 조정받나 싶으면은 여러분 조정받나 싶으면은 어제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 나올 때선 쫓아가야지 했다가 오늘 빠지면 역시 안 사길 잘했어. 안 사야지. 그러고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올라가면 빨간색 양복이 나오면 쫓아가고 싶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야. 내일도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IT 부품주들은 분할 저점 매수하세요. 무서우면 분할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아직은 안 쫓아가도 돼요. 근데 3050을 돌파하면 그때는 조금 쫓아갈 필요가 있고 3100을 돌파하면 그때는 쫓아가야 될 겁니다. 안 쫓아가면 여러분들 나중에서 IT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지금 BH 기준으로 3100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28,000원, 3만 원대 쫓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진짜로 그때 가서 27,000원, 28,000원에 쫓아가서 물려가지고 그때 팔아버리는 사람과 물려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받으면 수급이 괜찮은 IT 부품주들은 오히려 사는 거다. 분할 저점 매수를 하든 그냥 사든 물리진 않을 종목이다. 그래서 이 PI 첨단소재도 BH도 정고점을 조만간에 다시 돌파될 수 있는 수급이 좋습니다. 이 수급이 꼬이면은 다시 떨어지는데 수급이 여전히 계속 기관과 연기금과 금융투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0.7% 정도 수익이 났던 부분에서는 팔지 말고 더 수익이 나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가져가셔도 되는 안전한 수급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 솔브레인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후성도 좀 움직이는데 IT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다시 올라올 테니까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당시 비중을 못 줄였던 사람들 여기서 다시 줄이시면 됩니다. 간혹 종목 상담 방송으로 저녁이라든지 뭐 지금 정도 시간에서 가끔씩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비중 조절을 못했던 사람들은 올라올 때 비중 조절하면 되고 하여튼 그래요. 다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자, 솔브레인은 자 가격 전략은요. 자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슈는 아까 얘기 드렸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과거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고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소재 부분으로 들어가는 세 개다.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정도를 다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갖고 뒤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매출액이 작년입니다. 4,700억 했는데 올해는 1조입니다. 이건 뭐 회사가 완전히 뭐 슈퍼맨이 된 거죠, 그냥. 작년에 4,700억 매출액을 올리다가 올해는 1조, 내년에는 1조 1,000억, 내후년에 1조 3,000억.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는 649억, 근데 올해는 1,500억, 내년에는 1,800억, 내후년 2,100억. 작년 대비 2, 3년 지나면은 3배를 넘게 올라가요. 당기순이익이. 회사가 무지 좋으니까 강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좋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회사는 그냥 좋아요. 뭐 그냥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좋습니다. 매출액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 543억이었는데 올해 1,400억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는 381억 벌었는데 올해는 3분기 기준으로 1,154억, 202%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이만큼 좋아졌다가 끝이 아니고 점점 좋아지죠. 왜? 앞으로 여러분들 원시시대로 살 거 아니잖아요. 점점 IT 기기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웨어러블 기기들, 이제 몸에다 이제 장착을 하는 웨어러블 기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로 VR, AR 이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유튜브를 볼 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런닝머신 같은 거에 딱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슈트를 입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슈트를 입고 고글을 쓰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요. 뭐 그런답니다. 거기서 쇼핑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이미 번역은 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잡고 날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뭐 두바이도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그 게임도 같이 하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로 작동하는 거예요? CPU, GPU, 그다음에 NPU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IT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또 누가 그걸 또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게 또 메타버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찾아올 건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려 그러면 뭘 그걸 자르고 닦고 녹이고 쪼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재예요, 소재.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내년 내후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솔브레인.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조금 떠 있는데 지금 떠 있을 때 사지 말고요. 좀 이따 밀리면 29만 원 정도. 29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질 때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안 들어오면은 내일이라도 그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저점 매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솔브레인 만나고 왔습니다.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전고점 돌파 패턴 그리고 컨센서스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29만 원 이하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을 들어갈 겁니다. 일단 전화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당락 오늘 들어가기 전날인 오늘 분명히 시장 올라갈 거라 그랬죠? 거봐야 올라가잖아요. 내일 빠질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한 거니까. 이거 아마 2주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고. 자, 그래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자주 주셨던 분이죠? 예. 목소리가 이거요. 자, 그래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만 천 원에 50%거든요. 14만 1,000원? 예. 그래요. 일단은 아우, 지금 너무 갈등이 생겨요. 뭐 어떤 갈등이요?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따라왔잖아요. 12만 원에서.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예. 바닥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덜어내야 되는지 아니요, 수익에서 팔고 나와야죠, 그래도. 수익은 날까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수익이 안 날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요, 수익 나요, 이거. 아, 수익 날 그럴까요? 거고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은 IT주들이 그냥 예. 파티야, 파티. 너가 아, 신고가 그래요? 가냐, 내가 신고가 가냐, 누가 더 많이 가나 이런 게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문가- IT주들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예. 그렇게 딱히. 근데 우리나라 IT주들은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서는 얘네들이 분출할 수 있어요. 다만 LG전자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14만 1,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원래 잘 움직이거든요. 솔브레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로 교체를 하는 게 LG전자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참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네. 꼭 IT 섹터에서 IT로 돌리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은 엔터주들도 바닥에 있다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눈에 띄이는데 그 외에서도 그러니까 제약주만 빼고 제약주는 좀 어려워요. 제약주만 빼고 내년에서는 바닥에 있던 애들이 그리고 내년 또 3월도 보다 그러면은 뭐 남북경협주들 바닥에 있는 건설주들 바닥에 있는데 이런 애들도 내년 3월 달에서는 바닥에서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손실난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는 내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는 IT 섹터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근데 내년 3월달 이후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남북경협주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애들 먹을 거 많아요. 그러니까 LG전자를 가지고 이걸로 큰 수익 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적당히 수익 내서 바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로 조금 분할해서 나눠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잖아요. 그래 제가 16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 물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거 잘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데. 예, 50%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기대 수익률이 높은 다른 종목들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IT로 교체하든 뭐 다른 걸로 교체하든 그거는 이제 자유신데, 어쨌든 얘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 1월, 2월에는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거를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갑니다. 15만 원까지는. 그럼 떨어지거나 말거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15만 아우, 원까지는 예. 보유하세요.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MW요. KMW 통신장비.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3,000원에 60%요. 43,000원에 60%. 예, 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얘네들이 271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39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8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네요. 영업을 적자 영업을 했어요. 뭐가 안 팔리거나 뭐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서도 적자에서, 그 내년은 흑자가 돌아왔네요. 올해는 적자 전환했는데 내년엔 흑자 전환을 하고, 당기 순이익은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은 이제 좋아지려고 하니까 예, 예. 바닥에서 수익으로 돌아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예. 한 45,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질문 주세요. 45,000원 정도예요? 네, 그 정도에 올라오면은 질문 주시고, 내년에는 예, 뭐 예. 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45,000원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텔레칩스 질문이 와 있는데요. 오늘 갭상승을 강하게 주고 밀리네요. 아침에 주고 밀린다 싶으면 아침에 팔았었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이것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고,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 눈에 많이 보여요. 동훈아라텍도 또 움직이고, 솔브레인도 아까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고, 파인테크닉스. 그러니까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가는 흐름들이라, 다시 밀리면 다시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아침에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좀 팔았으니까 5%겠죠? 만약 팔았다면 잘하신 거고요. 밀렸다가 다시 반등 주면 2만 원이 또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이쁘진 않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밀렸는데 비중이 작으면 밀렸다가 다시 반등 줄 때 비중 줄일 수 있는 타이밍에서 줄이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서 2만 원에서 딱 주고 밀릴 때 느낌적으로 한 절반 정도 팔았으면 참 잘하신 거고, 못했다면 일단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톱텍. 자, 톱텍 12,700원의 비중은 10%. 요것도 바닥으로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종목이니까 내년에서는 디스플레이주들이 이제 좋아지면 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겠죠. 10,000원 안착하게 되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일단은 10,000원이 1차 고비입니다. 10,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호가가 바뀌고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안착을 못하면 다시 또 밀리면 밑에서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추가 매수 기회가 이제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바닥은 이제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돌리면은 12,000원 도달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JC 케미칼. JC 케미칼이요? 케미칼.
18,000원에 14%예요. 18,000원에 14%.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저점을 그으니까 일단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거는 다행이고 일단 10,0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오갔는데요. 그 10,000원에서 다시 또 꼬꾸라질 수 있어요, 이거. 10,000원까지요? 네, 10,000원으로 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10,000원 정도 오면은 절반을 손절을 했다가 밀리면 다시 사세요. 아, 그래야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그 버틸 수 있으면 버텨주셔도 돼요. 그냥 조정받는 거 인정하고 버티면은 뭐 11,000원? 뭐 버티면 되는데 지금 수급이 만약에 그때 가운데에서 이제 꺾이거나 조정받으면은 다시 저점이 깨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0원 돌파하고 11,000원 가면 다행인데 10,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차트가 SK 이노베이션에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SK 지금 모습 아니고 예전에 뭐 이런 모양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여기 19만 원짜리 이게 2018년도 모습입니다. 2018년도에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저점이 깨지면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속 떨어졌죠. SK 이노베이션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응이 불가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시케미칼도 차트를 길게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10,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선 절반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갔다가 반등 줄 때 빠져나오거나 하는 방법이 유리하지 얘를 그냥 갖고 가기에는 차라리 얘를 10,000원에 팔아가지고 IT로 돌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야 되는데 대신에 손절 라인은 7,600원 잡아드릴게요. 아, 근데 실적도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실적을 포함해서 이미 작년에 다 올라갔네요. 올해. 아, 다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좋았는데 안 올라갔으면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실적을 포함을 해서 올해 저점 대비 기준으로 몇 프로 갔냐면 이게 지금 대충 그은 건데요. 119%, 120%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실적은 그러니까 뭐 내년도 실적은 많으니까. 좋은데 예? 내년도 실적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실적은 작년에 74억 벌었고 올해 265억 벌었어요.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250%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00%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내년에서도 250%를 벌어야 주가가 100% 더 올라갈 텐데 내년에서는 12%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번 것과 내년에 번 것과는 또이또이예요, 거의. 조금 더 늘어납니다. 12% 정도. 그래서 실적은 좋은 건 맞는데 이미 실적을 포함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 같아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12,000원, 13,000원 간다는 건 좀 두고 봐야 돼요. 그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처럼 될까 봐.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를 팔자라고 얘기한 거지. 10,000원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에서 기업 외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이걸 막 모아가면 그러면 얘는 14,000원, 20,000원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은 안 사요. 예. 그래서 예. 10,000원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요? 예, 28,000원에 30%. 28,000원에 80%? 30%. 30%? 네네. 장기 보유가 되는 종목은 맞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장기 보유보다는 자 차트를 보면 장기 보유보다는 한 스윙 정도나 한 스윙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은 1차 저항은 23,000원이고요. 2차 저항은 25,000원이고 3차 저항은 27,500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분할 매도를 하면서 27,500원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서 왜 이걸 전화를 드렸냐 하면요. 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이미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한 일주일 전에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두산중공업. 이미 벌써 유상증자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앞에 빠졌잖아요. 예, 유상증자가가 18,000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산인프라코아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당시는 막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유상증자 후에 막 지금 6,000원대로 내려가지고 차라리 이걸 지금 팔아가지고 18,000원대에 다시 사야 되나 어때야 되나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미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예전 이제 학교를 보면은 한 반에 50명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인데 만약에 뭘 안 갖고 오면 전체 다 엎드려 뻗쳐갖고 옛날에는 이제 때렸잖아요. 네네. 근데 1번서부터 50번 때까지 있는데 먼저 맞은 애는 마음이 후련한데 50번 때는 맞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맞기 전에서는 이게 두려운 건데 맞은 애는 기쁘단 말이에요. 나는 맞았으니까. 이미 맞은 거예요. 한번 마대자루를 한번 여기서 엉덩이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장기보다는 스윙 정도의 느낌으로 22,500원, 25,000원, 27,500원 올라올 때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된다를 얘기했던 건데 정 불안하시면 지금 팔고 다른 거 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종목이라는 건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애널들이 전번에 이야기를 하기를 두산중공업 목표가를 32,000원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제가 인정하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목표치는 1차 22,500원, 2차 25,000원, 3차 27,500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안하시죠? 파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내일 흔들리게 되면 내일 또 이제 막 정신 막 아플 거예요. 막 힘들고. 내일 배당락인데 내일 떨어지면 어제 팔았었어야 했는데 어제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4%, 5% 또 떨어지네. 이렇게 가느니 불안하잖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 하셨잖아요.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안 가는구나. 그럼 결국은 손절 나와요. 그래서 불안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믿음 있는 기업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팔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솔브레인 얼마나 좋습니까? 솔브레인도 좋고 BH도 좋고 뭐 그 외에서도 뭐 에로티베크부터 해갖고 IT 부품도 좋은 애들 많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낫고 이거는 적당히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마음 편안하다. 왜냐면 내일 또 떨어지면 또 불평이 막 생길 거예요. 이 종목 안 좋은 종목 괜히 이걸 들고 있어갖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게 낫죠. 내일 만약에 5% 떨어지면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일 배당락 날이어서 얘 5%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어느 정도 파치는 거. 그럼 오늘 그냥 셀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냥 팔아버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게 저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나는 두산중공업을 믿어. 이거는 어차피 흔들려도 나중에 20% 빠져도 나중에 올라갈 거야. 이런 사람들만 보유하는 거예요. 20% 빠져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20%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팬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브레 홀딩스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매수가는 39,000원이고요. 39,000원에 30%입니다. 비중은 30%. 네네네. 솔브레인이 있고 저거 엄청 솔브레 많이 홀딩스가 기다렸어요. 있는데 솔브레 홀딩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 많이 빠져서 선택하신 건가요? 네네네. 처음에는 4만 원에 매수를 했었다가요. 네. 45,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지금 매수가가 39,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일단은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기다려도 한 2달 안 된 것인 것 같은데?
원래 네, 주식으로 너무 하시는 많이 분들은 떨어져요. 한 번 물리면 기본 6개월은 그냥 적당히 기다리는 편이고요. 1년, 2년, 3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주식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1년 참고 뭐 이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2달 참는다? 떨어질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막 33,000원까지도 막 떨어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면 되죠 뭐. 자, 어쨌든 네. 지금 수익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거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내려고 지금 하는 그 희망은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뭐 솔브레인 실적도 괜찮았고 솔브레 홀딩스도 실적을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네네네. 실적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분할해서 그래요. 분할해서 그런 거고 어제 솔브레인이 잘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얘도 네, 대표님이 오늘 추천이 솔브레인 보고 지금 상담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솔브레인을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솔브레인. 예. 솔브레인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갖고 있어 질문 주셨다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솔브레인이 움직이면 얘도 어느 정도는 따라 움직일 거니까 나쁘진 않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저점 라인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나가 먼저 가면은 따라 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솔브레인과 솔브레 홀딩스는 같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브레인만 계속 달리고 솔브레 홀딩스는 좀 나중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현재 지금 그래도 4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서 내년에 3월 전까지는 갖고 있으면 3월 전이라 해서 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럼 추가 매수를 더 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1월 초장부터 양봉 나오고 거래 실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거래도 없고 아직도 얘는 움직일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배당나기를 날이라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일 죄다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떨어지면은 분위기가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얘는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나도 같이 떨어져 볼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일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 내년 1월 3일서부터 해서 IT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된다. 그러니까 양봉 나오고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당을 주는 날인데요. 그 종목들과 지수들이 잘 움직이고 IT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잠시 전반전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다시 상담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솔브레인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점점 좋아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29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4.15% 상승한 29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 IT 부품주,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04% 상승한 3,00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1,02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 지수가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IT 섹터들이 다 전반적으로 빨갛빨갛합니다. 근데 뭐 내일 배당락이라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뭐 급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하락장으로 만들 거면 오늘 들어주고 내일 엄청나게 빠질 텐데 어차피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달려야 될 애들이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은 얘만큼 빠집니다. 거기다가 IT 부품주들 배당 줘봤자 많이 줘야 1%예요. 대부분 다 0.5% 이렇게 주거든요.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밀부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배당을 4% 이상 주는 애들이 있죠. 내일 그대로 배당만큼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파락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라오면은 그거는 뭐 알 먹고 꿀 먹고 한 거죠. 왜냐면은 배당도 4% 먹었는데 개파락 4% 떨어졌다가 바로 보합까지 땡기면 깨진 것도 없고 배당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흔하지는 않고 배당을 4% 이상 주는 애들, 뭐 예를 들어 배당을 8% 주는 게 있다.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8%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부 몇몇 정도 고배당주 해가지고 예전에는 13% 주는 것도 있었어요, 배당을. 그런 건 이제 회사들은 이제 큰 회사들은 아니었고 중소형주들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그만큼 빠져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배당을 줬던 흐름들에서 이제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겁먹을 게 없다. 밀리면 IT 부품주 싸게 사면 되는데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 사야 될 게 한 20가지가 있다. 20가지가 있다 치면은 거의 2개, 3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두 개 정도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싸게. 근데 제일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와야 될 텐데 그거는 잘 안 내려올 거고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 내일 떨어지나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주성엔지니어링 IT 부품주의 대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얘도 배당을 줘요. 얘도 배당을 실적이 좋은데 당연히 매년 배당을 줬고 올해 안 줄 레이가 없고 그래서 배당을 줄 건데 대충 예상을 해보면 얘는 배당을 작년에 안 줬네요. 매년 줬었는데 뭐 올해는 주겠지. 어쨌든 배당을 줘도 그동안 70원, 1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당을 받아봤자 개파락 떨어져봤자 거의 영향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배당락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쳐도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떨어질 일은 없고 뭐 살짝 흔들면 한 이쯤 많이 떨어지면 19,000원, 뭐 적게 떨어지면 2만 원. 근데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 거기서 이걸 사야 되느냐? 그게 고민이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고민 없이 그냥 14,000원으로 그냥 하한가 한번 싹 내려가면 30%만 떨어지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대충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16,000원만 떨어져도 그냥 사면 되는데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16,000원으로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로 그냥 보유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좋은 종목들은 내일 봐봐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 외에서도 수급 좋고 안전하고 좋은 종목들은 잘 안 떨어지는데 얘보다 B급 종목들 있죠. B급, C급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이제 표역 종목으로 내년 1월 3일서부터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들어오면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 힌트는 신의 한 수에서 아니면은 1월 3일서부터 해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런 이제 IT 부품주들은 계속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IT주들 계속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IT 섹터들 없다면 내년 1월 달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는 것도 늦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IT 부품주 쫓아가라 얘기합니까? 아니죠. 흔들 때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쟤는 쫓아가지 말고 흔들 때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다. 물론 주성엔진은 가격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흔들면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다. 일단은 내일이 한 번이고 그다음은 1월 정초부터 1월 3일서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정도 내에서 흔들게 되면 그때 사놓으면 1월 중순부터 2월, 3월 내리 달립니다. 그리고 IT주들 한 번 달리면요. 2년 동안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2년 동안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OLED 장비주,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한 번 움직이면은 2년 동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도 거의 2년 동안 지금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IT 섹터 한 번 움직이면 2년 동안 움직이는데 어쨌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IT 부품주에 대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